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시스템 사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워나서 지난번에 좀 시간이 약간 걸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배워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종목 찾으실 때 단기 매매 또는 뭐 단타라고 하죠. 저도 단타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는데요. 단타 매매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찾으시는지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요렇게 한번 찾아서 공부하시고 적용해서 한번 장중에 장이 안 움직일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골프 이제 저 잘 치지 못하는데 골프 칠 때도 연습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드에 바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습장 가서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좌측에 이제 창이 여러분 사용하시는 모든 HTS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없는 HTS 없습니다. 상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대략 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무슨 내용을 찾는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한투증권 사용하는데요. 예전 동원증권 시절부터 봤던 거라서 눈에 익어서 보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뭐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순위 분석해 보시면 이격도 순이라고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주가와 이평선의 그 갭이죠, 갭 차이, 스프레드 뭐 차이라고 하는데 그 이격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격도 상위 종목을 찾으시면 지금의 주가와 21, 이평선의 주가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순입니다. 요 사이, 요 사이 종목들이 상위 종목들부터 쭉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가는 종목 쫓아잡아야 되겠죠. 제가 뭘 말씀드린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격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급등한 종목이겠죠, 당연히. 아니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1번이 메가 MT네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요 종가, 요 가격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오늘 이격 상위입니다. 뭘 보시냐면 요겁니다.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빠른 종목, 장중에 뭐 나는 한 3, 4분 만에 5, 6%를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매매 성향이다. 반대로 5, 6% 깨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3, 4분 만에 5, 6% 깨져도 된다라고 전제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100% 없습니다.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갖는 만큼 손실도 오픈해야 됩니다. 난 손실 없이 수익만 가져가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손실 줄일 수는 있겠죠. 나는 한 3% 손실을 가져가면서 수익은 한 5, 6%를 가져가겠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 커버하고 위험을 커버하고 수익만 가져가겠다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나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당연히 손실률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배짱 있으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첫 번째가 많이 수익 낸 사람들의 또 공통점, 제가 지난번에 담배 안 핀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저는 다 특이 체질입니다. 담배를 피지만 조금 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잘하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 흐름을 끊기기 때문에. 두 번째 공통점은 배짱 좋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요. 여성 트레이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배포 그거 배짱이 너무너무 소심하지 그러니까 성격적인 소심이 아니고요. 배짱이 좋습니다. 대범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런 배짱, 대범, 뭐 간이 크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의미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다른 표현으로 적용이 되겠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또는 뭐 허세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배짱 간이 큰 게 진짜 매매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만큼 그 갬블러 성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갬블러 성향이 있는 거고요. 공통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당구도 잘 치고요. 고소도 잘 칩니다. 대부분 그네들끼리 게임을 하면 배팅도 세지만 굉장히 저도 고수 쳐서 지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는 게임은 안 합니다. 그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은. 왜냐하면 제가 따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고소, 포커,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바둑은 좋아합니다. 제가 인터넷 바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약간 여유로울 땐 또 바둑 두는데요. 대면에서 게임하는 특히 돈이 걸린 게임은 절대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잃어도 마음이 아프고요. 따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안 하는데 대부분 이 시장에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고습 진짜 잘 칩니다. 그래서 그네들끼리 게임을 하면 피 터집니다. 완전히 진짜 볼만해요. 우리가 카지노 대회 저기 블랙잭 무슨 대회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홀덤 같은 대회 저도 가끔 봅니다. 텍사스 홀덤. 우리나라의 저기 프로게이머가 우승도 하고 그랬죠. 가끔 봅니다. 재밌어가지고 보는 거 좋아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네들이 하면 와 배팅도 시원시원하고요. 방송해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들 한번 보시면 흐름들 보시라고 합니다.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등줬지만 급락도 줄은 거고요. 과거 흐름들을 잘 보세요. 내가 단타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거의 주가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빵빵 칩니다. 빵빵. 빠질 때도 빵빵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 상위 종목을 보는데요. 얘는 최근에는 정체되었다고 움직였지만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탄력적입니다. 굉장히 빠질 때도 그냥 다이나믹하죠. 이거 외에도 바이오다이언 엊그제 말씀드렸다가 제가 어제 잠깐 제꼈는데 오늘 상처 버렸더라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치는 종목들입니다. 성향 자체가 종목 성향 자체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갑니다. 보시면 그래서 난 단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딱 과거 주가를 보고요. 상 치면서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는 하지만 다시 주는 이런 흐름들 그런 종목들이 상이 또 나옵니다. 상준 종목들은 상이 아니라 상한가죠. 이렇게 엑서스 바이오도 오늘 14% 올랐는데 이렇게 과거에 셌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종목별로의 뭐라고 하죠? 성향이라고 하나요? 그 움직임 자체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센 종목들이 센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하실 때는 이런 센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잡아서 하시면 과거에 셌던 종목이 또 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센 흐름들이 이거는 이 종목을 만지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세게 올렸다 세게 빼버리는 이 흐름.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을 하나 공부해 볼까요? 쭉 보시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고점 판단 쉽지 않죠. 여기 보시면 고점 잡으실 때 이날은 상한가는 아니고 한 20% 가까이 상승한 것 같고 이날은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대량 거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윗꼬리에 음선 나올 때는 종가까지 안 가더라도 장중에 보더라도 음선입니다. 쭉 음선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서 정리입니다. 정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말씀드리려고 잠깐 돌리다 보니까 나왔고요. 이 종목도 오늘은 윗꼬리이지만 양선의 흐름에서의 윗꼬리죠. 거래량 늘어났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줍니다. 양선일지 음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거래가 아주 적은 거래이다. 그럼 살아있습니다. 요 거래이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일 요런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가 이만큼 섰다.
매도입니다. 요걸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되고요. 뭐 종목의 성향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기술 항상 보던 종목이 가면 안타깝습니다. 한정기술도 계속 봤던 종목인데 안타깝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8자리만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파느냐 내일 파느냐 하는데 오늘 파는 건 아니죠. 거의 다 왔는데 내일장에서도 쭉 뻗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쭉 뻗어가지는 못하는데 오늘 고점 부근의 수준에서의 가격은 준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 한 번 줬죠. 강한 흐름에서의 쉬었습니다. 한 번 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 줍니다. 그리고 거래가 크게 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거나 음선을 길게 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윗골이 달면서 내일은 이 흐름이 나타납니다. 내일은. 그래서 이건 접근 불가 종목이고요. 뭐 이런 흐름에서의 종목들로 이제 이격률로해서 접근을 해서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종목 정할 때는 이격률 상위로 체크하셔가지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시면 단타가 됩니다. 안 움직이는 종목으로 단타하실 수는 없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움직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종목으로 단타하셔야 됩니다. 이격 상위 보면 딱 나옵니다. 이격 상위에서 오늘 이격 상위 종목으로 쭉 리스트 뽑아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딱 포스트에 붙여놓고요. 내일 장에 딱 대응하는 겁니다. 단 짧게 치고 빠지면서 단타로 거래량 상황 보시면서 전체 분위기 보시면서 오늘 이격 상위 한 10종목만 뽑으시면 되겠죠. 요 흐름에서 뽑으셔가지고 살아있나 죽어있나만 확인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장주에 물려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 뭐 이런 흐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의 종목으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원익큐브를 오늘 몇몇 분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익큐브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를 이제 판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익큐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급등 종목에서 하나 예시를 들어 설명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흐름에서의 내용, 저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빠질지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한 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더 빠지고 난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 바로 나올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반등은 분명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반등 흐름의 가격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반등의 흐름에서의 가격은 6,3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빠졌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은 내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흐름은 이렇게 두 번 음선을 주면서 거래가 극도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10분봉을 보시게 되면 주요 거래가 집중됐던 구간에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흐름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시효과에 거래가 빵 터졌죠. 동시효과가 아니라 10분 장초반 10분 구간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전 고점 수준에서 이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쭉 해서 하루 종일 빼버렸습니다. 많은 거래량 아닙니다. 이 거래량에 대비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이죠. 요 거래량 이렇게 올리면서 사는 건 다 매집입니다. 쭉 올리면서 하죠. 제가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요 구간으로 봐요. 요 거래량을 보시면 올리면서 하는 겁니다. 매도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사면서 다 매집입니다. 요 구간도 매집입니다. 요건 당연히 매집이죠. 여기서 매집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라면 요 구간은 일부 매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도라고 판별을 해서 당연히 매도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빼지는 않으니까 팔면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짧게 보는 겁니다.
짧은 흐름에서 요만큼 주식을 샀습니다. 누군가 러프하게 요만큼 팔았다고 보죠. 이거는 의미 없죠.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의미 없습니다. 너무 거래도 적고요. 의미 없는 흐름에서의 구간입니다. 요 거래와 요 거래면 대략 이 거래가 2배 정도, 눈대중으로 봐도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아직 못 팔았어요.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요 거래와 요 거래를 합한 거래가 요 거래의 반절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대략적으로 요 큰 거래가 한 대여섯 개 잡아먹습니다. 2배 이상 됩니다. 2배 이상 됩니다. 아직 못 팔았습니다. 다시 띄웁니다. 추가로 여기까지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보게야죠. 쫙 넓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를 이전 단계로 언제 매집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말고요. 요 구간에서의 흐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매집 가격이 이 가격인데 통상적으로 주가를 세력들이 작전하면서 매집의 평균가를 절대 안 뺍니다. 빼면 죽습니다. 왜? 보통 작전할 때요. 계좌 한 100개를 가지고 그 계좌에 락을 걸어 놓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매집하고 이제 그 들어왔던 세력들이 이제 거기다 킵을 해 놓습니다. 자기 계좌 하나로 주식을 다 사지는 않습니다. 100개, 50개 계좌로 분산해서 요즘 잘 거래소에서 다 찍어냅니다. 다 잡아내기 때문에 50개 정도의 계좌를 분산해서 그 계좌별로 그리고 각각의 다 증권사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름들이. 그걸 계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안전한 계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락을 걸어 놓습니다. 못 팔게. 그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락을 걸어 놓고요. 수익률 보장을 해주죠. 일정 뭐 30%, 뭐 100%. 왜냐하면 주가 좀 올라왔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주가 빠졌으면 매도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금은 다 그네들의 자금입니다. 계좌주의 자금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죠. 너 1억 정도 투자해볼래? 내가 30% 보장해줄게. 어떻게 보장을 해줄 텐데? 나 건물이 있어. 이 건물에 대해서 네가 가든 뭐 있죠. 가등기 그런 걸 해서 하고 대신 네 계좌 락을 걸어놓자. 락 어떻게 걸어놓냐? 너하고 나하고 증권사 같이 가서 합의에 의해서만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인터넷으로도 사이버로도 가능해. 오케이. 30%? 그런데 계좌주는 그걸 풀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냐면 내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도 풀려면 풉니다. 주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물어봤는데 얘기가 없어요. 그럼 풀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을 걸어놓고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락을 풀지 못하게 이제 서로 약속이 돼 있지만 내가 내 주인이고 내 계좌인데 락을 풀 수 없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집한 가격으로 이하로 빠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집한 가격으로는 안 뺍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세력들은 내 주식을 가지고 명동, 강남으로 가서 주식담보대출을 하죠.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채업자들에게 주담을 해서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다시 가져서 그 돈으로 다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주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채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약간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그 사채업자들이 가장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계에서의 흐름은 매집이 아니었고요. 매집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다 손절 쳤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어느 구간에 들어갔냐고 판단되면 매집은 6개월에 걸쳐서 매집을 합니다. 주식을 한 번에 다 사지 않아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6개월을 걸쳐서 매집을 하든가 아니면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을 합니다. 그건 재료가 임박했을 때, 재료가 나왔을 때 이미 예상치 못한 시장에 재료가 나왔을 때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요. 한번 살짝 제꼈다가 추가 매집을 해서 거기서부터 빵 뛰어버린다. 신풍제약이 그렇죠. 네, 신풍제약이 그런 패턴. 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한번 매집을 했겠죠. 요 거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 흐름에서 여기서 잘 유지되다가 깨져버렸습니다. 패턴이 다 손절 치겠죠. 손절 쳤습니다. 다 물량 나왔던 거고요. 했던 종목은 또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6개월 동안 주식을 사 모아갑니다. 사 모아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거래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죠. 주가는 딱히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7, 800원대에서 뭐 한 5% 정도 움직인 거죠. 거래 갑자기 없던 거래가 땅 섰네요. 여기서부터 관심. 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죠. 이 매집이죠. 이 바닥에서 이렇게 쭉 6개월 동안 사들이게 하면서 여기서 띄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가격을 매집을 했어요. 이 가격. 절대로 이 평균선에서 이 가격을 안 깹니다. 안 깹니다. 깨면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빼더라도 여기까지만 빼는 거죠. 살짝. 다시 올려버리는 거죠. 이 올리는 구간에서도 파는 물량 아닙니다. 요 물량을 샀지만 요 물량이 별로 안 되고 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요 물량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해서 물량 수량을 늘려가는 거고요. 요 흐름인 거고요. 매집입니다. 매집. 이 거래가 많았지만 이후부터는 거래가 없죠.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매집하면서 거래가 많았죠. 이 거래가 확 줄었죠. 여기서부터는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시장에 관심도 부각시키고 내가 땡길 때는 언제든지 누군가 들어오게끔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오늘까지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잘하냐면 제가 아픈 과거이지만 종목을 가지고 형들하고 하다가 증권사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법정에 가서 최후 변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형들은 다 깜빵 갔고요. 중국으로 갔고요. 어렸을 때입니다. 대리 때.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내용 너무나도 잘합니다. 다시는 안 할 거 후회하고 있고요. 공소시효 다 지났고요. 과거에 잘못된 그 종목 만지던 그때 그거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훈장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훈장이라고 얘기하는 훈장 아니고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하지만 그들 세계에 제가 상당히 그 내용을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분석해서 평가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전하고 종목 핸들링하고 중앙지검 마지막 그거 아닙니다. 그때 생각하면 보시면 지금 보면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겁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더 내려갔다 올라가느냐, 지금 올라가느냐입니다. 더 내려가는 건 요 선입니다. 요 선. 5,000원 정도 되겠죠. 5,000원까지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 추세 깨져버리는 겁니다. 추세가 안 깨졌는데 추세가 깨질 리가 없겠죠. 추세 안 깨졌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가정은 이렇게 되는 가정이 있겠죠. 음선입니다. 음선. 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은 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정되는 거죠. 요 가격 내에서 안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흐름 나오고요. 한 번 더 치고요. 한 번 더 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동시호가에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보합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9시 15분 내가 9시 15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9시 10분까지 흐름이 그날 하루에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 흐름을 다 만들어줍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9시 15분까지
버틴다. 그러면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버틴다 그러면 요 그림. 홀딩이죠. 다음 날까지 끌고 가볼 만한 겁니다. 9시 분까지. 근데 두 번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9시 15분까지 딱 보셔가지고 버틴다 하면 홀딩이고요. 밀리네? 밀려도 아랫골이 다른데 아랫골이 달았다가 바로 올라옵니다. 살짝 밀렸다가 아마 오늘 저점 근처에서 찍고 올라갈 겁니다. 살아있는 패턴이라면. 요 흐름 나올 때는. 하지만 9시 5분까지 봤는데 힘 없이 비실비실 시초가 근처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면 정리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 구간에 다시 사도 되겠죠. 복수하겠다라고 하면 요 흐름으로 대응하셔서 그 원유 큐브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안 죽었습니다. 전혀.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대동공업. 요것도 지금 보면 삼음선을 주긴 했는데요. 똑같은 흐름에서 내일 요 모습이 나오면 살아서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제가 이 그림을 짧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작은 구간에서만 흐름을 잡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기 조정권에서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상의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죠. 이렇게 대동공업입니다. 이건 나올 수 있고요. 인선 ENT도 어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살아있습니다. 원래는 음선 2개 주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패턴 분석을 해드릴 때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큐브가 2개의 음선 물론 위치한 위치 영역대는 좀 다릅니다. 원익 큐브는 이렇게 주고 빠진 게 이렇게 빠졌죠. 하지만 음선 2개 주고요. 요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요게 내일 요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요런 흐름일 수도 있겠죠.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긴 아랫꼬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긴 아랫꼬리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왜 긴 아랫꼬리가 나왔냐면 요 흐름에서 왜 나왔냐면 21선을 깼죠. 21선을 깨고 지금 그 추세를 붕괴시킨 상황에서 나왔기 순간적으로 여기에 밀렸을 겁니다. 이렇게 요 흐름들이 나오는 자리이고요. 유화 요것도 애경유화도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그 조정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물려 있으면 이 종목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시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내일 양선이 나오면 사셔도 되겠죠. 양선으로 양봉으로 움직이면 사셔야 됩니다. 이건 무디다고 제가 뺀다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데 나와 있네요. 구경 GNM 이 종목도 내일 기대를 해볼 만한 흐름입니다. 저까지 줬어요. SM 이런 종목 찍을 때는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언제 죽냐면 이거 안 나오고요. 세게 한번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나오겠죠. 세게 한번 양선이 나와야 돼요. 2개 정도 양선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흐름은. 캐몬. 이건 좀 더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YIK. 오늘 빵 떴다가 가라앉았네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흐름인데요. 요게 죽은 흐름에서의 모습 아닙니다. 내일 한번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또 한번 요 고점에서의 흐름 나옵니다.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주면 가지고 가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내일 장에서는 아마 한번 흔드느라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선으로 아랫꼬리를 나오면 여기서 사는 거고요. 빵 치면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YIK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네요. EST 이거는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1평선이 이런 모습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다만 윗꼬리들이 많기 때문에 쫓아가는 흐름에서의 종목은 아니죠. EST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신전자 이것도 꾸준히 가겠네요. 꾸준히 빅텍 보시면 이만큼 기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주가 흐름 굉장히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요 흐름에서 여기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 이상하죠. 한번 빵 치고 죽고 빵 치고 죽고 요 흐름인데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요거 관심 가져도 될 듯 합니다. 근데 꼬리가 많기 때문에 간다 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미리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보는 종목이죠. 미리 들어가서 요거는 한번 공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었죠. 원차트의 흐름이고 이렇게 요만큼 기었던 종목이 이평선들이 딱 뭉치는 시점, 요 시점에 방향 전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덜어 많이. 그래서 요거는 관심권에 두고 편입시켜 놓고 한번 보세요. 뭔가요? 빅텍이고요. 신규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끼가 있었죠. 이것도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 빅텍 그 저기 석경 AT도 가비아 이것도 살아는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무디네요. 무딘 흐름입니다. 무딘 흐름 좋아하시는 분은 영신금속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월요일에 빵 쳤던 종목이네요. 파마 리서치 이것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은 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거래 올라가면서 거래 좋죠. 보시면 요 구간에서의 거래가 매집입니다. 그럼 매집의 평균 가격이 바닥에서 못 삽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사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이 뭐 요 정도 될 거죠. 요 정도 가격 안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돌파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금호 HT 이것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딱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있다가 여기 위에 올라타면 그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 왜냐면 끼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이건 한 뭐 신호였고요. 그래서 딱 올라타면 요거는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쭉 보고 관심권에 넣어놓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구산업 이거는 그냥 지켜만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은 요것도 비슷하네요. 아까 뭐였죠? 빅텍하고 흐름 자체가 비슷하네요. 저가주이고 제 회사 정확 내가 평가 안 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키웠죠. 흐름 칠 때 굉장히 세게 쳤던 종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모양을 만들어갈 때 요 거래량 딱 늘어나는 흐름 딱 체크하시고 요거는 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퍼스텍 이고요. 대호 AL 비슷비슷하네요. 패턴들이 많이 기었던 흐름에서의 종목들이고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입니다. 보시면 21일평선이 이렇게 해서 갈 여지가 있지. 61일평선도 이렇게 돌고요. 요 흐름들 나올 수 있습니다. 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가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재미라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주식 투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는 아니고요. 한번 공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차트를 여기서 보시면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여기로 와서 요 시점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주가 바닥에서 많이 기었어요. 이때도 이렇게 뭐 움직임도 없고 기었어요. 거래가 한번 섰어요. 이때 주가 한번 신호를 줬습니다. 나 갈 수도 있어라고 신호를 준 겁니다. 요 거래가 요때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 번에 신호를 줬을 때는 관심에 넣어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가 요 구간에서 거래 늘어나면서 주가 좀 움직이죠. 움직이네. 그리고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딱 봤는데 60일 이평선이 옆으로 쭉 눕고 있죠. 60일 전으로 가볼까요? 여기쯤 됩니다. 60일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60일 평선이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겠죠. 20일 이평선을 볼까요? 여기쯤 됩니다. 20일 이평선도 돌겠죠. 60일 이평선이 돌고 20일 이평선이 그 위에 돈다? 이거 히든 골드인데? 붙어서 히든 골드인데? 히든 골드인데? 한번 사봐야 되겠다. 거래도 이전 거래 대비 늘죠. 이상하게 늘고 있죠. 사야 되겠다. 많이는 못 사. 왜? 주가 2,000원이야. 한 100만 원 한번 사봐야지. 100만 원 질렀어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100만 원 샀는데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최대 500만 원까지는 살 여유가 있어요. 좀. 그러면 100만 원씩 사고 이제 100을 더 준비해서 보는 겁니다. 사는 거죠. 여기서 양선에서 여기 사는 거죠. 양선 보시면 요 양선에서 100을 더 삽니다. 100을 요 양선에서 가네. 거래도 늘어나네. 100을 더 사야죠. 추가 매수인 겁니다. 그리고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돌파했다. 여기서 안 사는 거죠. 여기서 하겠죠. 고점 돌파하지 않습니까? 물려도 사는 겁니다. 이 고점 돌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습 괜찮고요. 올라가면서 사고요. 여기서까지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 200, 300 정도 샀겠죠. 500까지는 좀 무리이고 그래 300. 평균 단가는 2,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15%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더 사는 건 다 샀습니다. 물려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평단 이상입니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죽나? 그럼 여기서 파는 거죠. 더 가지는 못했네요. 그럴까요? 계속 그 가격은 지금 가격인데요. 아직도 물린 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샀습니다. 100, 200, 300을 샀어요. 고점 돌파하는데 고점 돌파하는 순간에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빠졌으니까. 근데 평단을 보면 요 가격이 중간 가격이 있죠. 중간 가격. 요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움직일 타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내 평단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움직이면 더 사겠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손실 아니죠.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흐름이 나왔고 요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흐름의 연속 선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부 차원에서 이런 종목도 한번 접근해 보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KTCS 이것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흐름에서의 움직임. TY 홀딩스 마찬가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양선 그리고 아래 꼬리 다는 그 양선형 나왔고요. 오늘 양선이 나오면 9시 15분까지 봤다가 쫓아가는 종목 그 흐름 그 공략법을 말씀드렸죠. 9시가 제가 차트를 당겨놔서 9시가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여기나 여기쯤 될 것 같으네요. 바로 양선이 쫓아봤으면 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장초반에 눌렸다가 올라가니까 양선에
아래 꼬리다는 음선 약간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15분까지 양선이 나타나면 쫓아가는 겁니다. 아까 놓친 거. 요렇게 이제 흐름들 잡아드렸고요. 이번 주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아주 급등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급등주는 나오지 않은데 단기 매매 성향에서의 공략할 종목들과 흐름들, 패턴들, 내용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더 압축하고 선정해서 센 종목으로 한번 다시 또 찾아보고요. 종목은 못 찾았더라도 흐름들 잡아가시면서 예시로 이런 공부들 하시면서 또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의 흐름들 좋아지고 있고 종목들의 타점 상황 그리고 이 테이크하는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 밥 먹고요. 점심을 제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점심을 별거 안 먹었네요. 점심을 햄버거 먹은 것 같습니다. 햄버거.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빵은 밥이 아닌 듯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